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정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천상여자입니다. 이제 연말이네요. 이제 2016년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렇게 치면 사실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은 건데 캐롤이 별로 길가에서 안 들리는 듯하고, 크리스마스 집 여기 좋아하시는 무율님 되게 좋아하시죠? 완전 좋아했죠. 예. 과거요. 예, 그래요? 네. 언제부터 안 좋아했지? 그렇군요. 그래서 캐롤 울려 퍼지면 좋은데, 근데 길거리가 막 그런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리고 지금 AI가 그렇죠.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제 불쌍한 닭들이 지금 오리인가요? 네. 서울대공원에 천연기념물들도 막 폐사되고 뭐 이런 데서 가슴 아픈 소식이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에 뭐 얼마나 또 다이나믹한 새해가 열릴지 또 그런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오늘 2회 방송을 할 건데, 어쨌든 이번 시즌 마지막 방송이고, 특히 무일님하고 저는 이번이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새롭기도 한데요. 일단 두 분 나와 주셨죠? 예고 드린 대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뱀입니다. 네, 뭐 저희 늘 하듯이 네.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그냥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꽃뱀님부터 하시겠어요? 이제 무율님이랑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게요. 네, 이게 근황이네요. 처음 보신 거예요? 예, 지금 마지막이라고 네. 지금 처음 만나 해전상담소 처음으로 만나는 연말 특집이랄까요? 모르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는 사이긴 하죠. 예, 아는 사이긴 하지만 네. 네.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처음 만났습니다. 예, 해전상담소에서. 스튜디오에서. 예. 반갑네요. 네, 반가워요. 예. 정말 그렇군요. 두 분이 엇갈리면서 예, 방송을 그렇죠. 했어가지고 한 번도 안 만났어. 진짜 신기해. 뭐가 신기해요 지금? 반가워요. 하여튼 네. 무슨 연예인 만난 것 같네요. 아이 무슨 게요. 근황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팔목이 막 아파가지고 여기 예. 진짜 뭐 다 예. 감으셨네요? 예, 계속 왜 팔목이 아프지 막 아프지 이러다가 어제 병원 병원 갔어요? 갔거든요. 근데 병원 갔는데 환자가 진짜 많은 거야. 병원 얘기 아니면 술집 인생이 너무 고달퍼. 어. 아니 근데 정형외과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이비인후과도 많아요. 그래요? 예, 지금 감기 목도 때. 아파요. 아니 갔는데 그래서 어디 팔목이 아픈 거는 목이랑 어깨가 아픈 거래요. 예. 좀 약간 당연한 네? 얘기 같긴 한데 그렇대요. 팔목이 아픈 건 목이랑 어깨가 그러니까 아픈 목이랑 거라고요? 어깨가 안 좋으면 아. 팔목과 팔꿈치가 아프대요. 그래서 심하면 손가락이 저리 돼요. 음. 그게 약간 좀 거북목 뭐 있잖아요. 예. 지금 많이 어. 핸드폰이랑 컴퓨터 때문에. 근데 무슨 치료를 받으래요. 도수 치료인가? 근데 15만 원이라는 거야. 사기다. 오. 그럴 수 바로 있지. 느꼈어. 약간 네. 과잉 진료. 과잉질도. 왜냐면 네. 물리치료만 난 하려고 갔는데 그래서 아니 그건 안 해도 된다고 그때 8만 원을 깎아준대. 네. 깎아줘. 또. 좀 이상했어. 미리 알았으면 제가 오늘 조금 침을 침을 좀 들고 올 걸 그랬어요. 진짜요? 또 한침 하시잖아요. 뭐 좀 이렇게 해주고 싶네. 오만 잡다한 거를 많이 하잖아요, 진짜. 제가. 예. 그래서 사람들이 침 맞으라 하긴 하더라고. 예. 양악은 예.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 물리치료 때문에 갔는데 15만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이거 한 번에 15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병원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 노골적으로 어, 느껴지잖아요. 예. 그리고 목이랑 어깨를 해야 된대. 또. 아니 팔목이 아파 죽겠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리적으로는 알겠는데 너무 그거 딱 치료하게 하려고. 그래서 안 하고 물리치료만 했어요. 그래요, 좀 나아졌어요? 아니요.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저랑 같이 그거 할까요? 경락? 경락. 예, 어깨 이렇게 하면은. 무율님은 최근에 이제 뒷목이 땡기시는데 아픈 얘기 나왔으니까 네. 저도 이어서 저도 일단 이비인후과를 갔다 왔고요. 사람 엄청 많았고 한 20명 정도 기다려가지고 전 진료받았고요. 일단 사람들이 비염, 많이 아프군요. 네. 감기 때문에 네, 목이 예, 지금. 예. 그러기도 하고 제가 또 요즘 정형외과는 추워서 그렇게 많이 부러지는 건가? 예, 요즘에 그런가 보다. 발목 이렇게 기부 싸고 다니는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요? 예, 최근에 그래 보이진 않았어요. 나 되게 젊은 사람이 되게 많았어. 나 예. 비슷한 느낌이었어. 나처럼. 컴퓨터 많이 컴퓨터. 썼어요. 예. 핸드폰이랑 컴퓨터 때문에. 그리고 두통 중에 어떤 게 이게 목 그것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요. 그리고 저는 뒷골이 땡겨요. 지금 엄청 뒷골이 땡겨서 그냥 장난처럼 뒷골 땡겨 이런 문제가 아니야. 진짜 진짜로? 뒷골이 땡겨가지고 뭔가를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아프고 막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지금 타이레놀로 연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친구가 음. 경락 가서 좀 경락.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면 그게 쫙 풀린대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 대화가 아픈데 보통 근황이 이거 3, 40대 여성들이 모이면 건강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예.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아프신 분들 많고 마음 아픈 일도 물림 많아가지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정말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스트레칭을 시작한 네, 거예요. 네. 그랬더니 뭐 골이 더 흔들려요. 그렇지만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근황이 아픈 네. 얘기네요. 네. 네, 환자분들 모시고 이제 저희가 예.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바빴고요. 네. 다음 주까지만 바쁠 예정입니다. 예. 예. 오늘 팟캐스트 마지막 방송이라서 예. 나름대로 이제 좀 화려하게 뭔가 좀 해오려고 그랬는데 네. 뭐 화려하게 뭘 화려하게 한다는 거지? 몰라요. 뭔가 방송도 아니고 우리 제가 이렇게 처음 중간 마지막 5, 10, 15 이런 거 딱딱 끊어진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네요.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잘 해봅시다. 네. 네. 저도 근황 한번 좀 물어봐 네, 주세요. 네. 아, 이 여자님 근황 토크 어때 잘 지내셨어요? 아니 제가 캐나다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뭐 미싱을 봐라, 뭐 신비한 동물 사전인가요? 네, 네. 레드메인 네. 너무 애들이 예쁘죠. 너무 좋죠. 네, 그죠. 정말 푹 빠졌는데 뭐 그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제 캐나다 사람이다 보니까 잉글리시를 이제 하지 않았겠어요. 아 영어로.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액터, 뭐 액트리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제 누굴 설명해야 되니까 그분은 미싱을 못 본 거예요. 가지고 이제 또 이제 뭐 동물 사전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액터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공효진 얘기, 액트리스 막 이러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제 얘기를 듣다가 마지막에 그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해줄 말이. 그래서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액터, 액트리스 이런 단어는 섹시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차별주의일 수 있으니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저한테 근데 굳이 차분하게. 액트리스를 하셨네요. 아니 저는 이제 이게 줄 영어니까 알고. 예, 영어에서 이제 이런 단어를 그냥 제가 지금 뭐 영어가 짧잖아요. 아는 단어 다 얘기하시는 예, 건데. 뭔가 뭐 구체적으로, 공효진을, 예. 구체적으로 구별하고 싶을 수 있죠. 영어로 아, 하면. 배우 여배우라는 개념이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 뭐 공효진 거기 뭐 그 영화에서 그 배우 뭐 있지 않냐? 왜냐하면 그래서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배우 이름을 잘 모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액트리스가 있는데 뭐 여기에서 그 액터가 멋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아, 여성 배우인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뭐 히어로, 히로인 뭐 이런 얘기도 쓰고 그랬더니 히어로, 히로인 이런 그런 단어 자체는 이제 옛날 단어 이게 쓰지도 않고 아예 그리고 액터, 액트리스도 섹시즘이니까 그런 단어는 최근에 이제 거의 쓰지 않는다. 그럼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뭐 내가 그 사람 거기에 나오는 배우 이름을 잘 모른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냥 역할에 대해 설명하거나 거기에 나오는 배역 이름을 설명하거나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액터, 액트리스란 표현을 쓰지 않고도 설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거를 피하라라고 저한테 이제 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근데 이제 그분은 제가 이제 여성 단체에서 활동하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차분하게 그런 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또 여자분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한테 막 설명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알려주는 듯한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제가 또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또 감회도 새롭고 이러면서 그럼 배우란 단어를 쓰지 않나요? 아예? 그냥 공효. 공효진이면 공효진이라고 얘기하면 된대요. 그 영화에서 공효진 아니면 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액터라고 그냥 동일하게 부르든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구별해서 부르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일하게 부를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알려주시긴 하세요. 액터 아닐까요? 얘기할 기회는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알아놔야 되거든요. 길게 설명하지 않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배우란 말이 이제 불편하다. 그렇죠. 안 썼으면 예, 좋겠다라고 어떤 배우가 또 얘기를 했다가 엄청 난리가 공격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그럴 일이 아니다. 되게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러네요. 세계적인 예, 흐름이네요. 굉장히 현실에서 듣게 되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글로벌하다. 네. 좋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예. 먼저 사연 좀 다뤄보겠는데요. 저희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한테 좀 사연을 주셨었는데 저희 주제랑 딱딱하게 맞지는 않아가지고 조금 미뤄왔던 주제입니다. 사연인데요. 그 사연 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꽃뱀님이 하나 읽어보시겠어요? 예. 트위터 쪽지를 통해서 D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요즘 트위터를 통해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폭로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성폭력이 이렇게 흔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학교나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그런 경험 없는지 생각해보게 되었고 의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제가 데이트 강간을 당한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시기에 남자친구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저도 얼마가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찌어찌 남친을 제 방에 들였지만 저는 이제 성관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취해서였는지 남친은 그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저도 완강히 저항한 것은 아니어서 강제적인 관계였다고 말하긴 힘들지만 그 사람과의 첫 경험이었는데 좋기보다는 속으로 놀라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기분이 안 좋고 이 문제를 남친에게 얘기했고 남친은 그때 자신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데이트 강간이란 단어가 떠오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첫 관계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컨대 제가 남자와 첫 관계를 가질 때 제가 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말고 다른 여성들도 비슷한 경우가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귀는 중에 남친이 데이트 강간을 했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데이트 강간이란 말이 연인 사이에 오가고도 그 관계가 이후에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무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물어봐. 아니 이게 사연이 저한테는 되게 고민이 되는 사연이었고요.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일단 사연 보낸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이게 왜냐하면 이 내용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사실을 흔히 말하는 남친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상황 생각보다 되게 많다.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이것이 주는 주초점은 어떤 상황에서 첫 관계를 가지든 어떤 관계에서 되게 상대방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여라. 그냥 기존에 자기가 누리고 있던 문화 말고 이런 것들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연이라서 일단 되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관계를 갖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정말 그거에 많죠. 네. 대해서 이제 사실 많은 수의 남성들은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예. 생각하고 이제 있는 경우들이 많지만 여성들이 이런 관계 안에서 되게 불쾌한 경험이거나 굉장히 놀라고 무섭기도 하네요. 저 관계에 대한 좋은 경험으로 네. 첫 경험이 남아있지 않다. 근데 이제 보통 첫 관계 후에 이제 남자친구들이 자기가 되게 좀 잘했나 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맞아요. 예.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고 그 관계가 서로에게 동의되면서 서로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관계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잘 되진 예. 않는 것 같은. 그렇죠. 이게 처음에 갔었을 때 분명히 이 왜 사연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제 방에 자기 방에 들였긴 했지만 안 된다고 일단 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참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려니 하고 이게 뭘 흔히 말하는 내숭이다. 그냥 넘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 근데 분명히 그 순간에 되게 언어적 메시지든 비언어적 메시지든 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두려움이든 무서움이든 뭐든 긴장감이든 뭐가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음에 대한 이제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되게 알려주는 예. 그래서 그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관계를 가졌고. 그 순간에. 네. 그리고 그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런 경험들이 항상 그렇다. 사귀던 남자의 첫 관계에서 항상 좀 그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원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많죠.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많죠. 예. 네. 나 진짜
그래서 이게 편한 이게 뭐 공간의 문제이든 상태의 문제이든 일단 뭐가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뭔가 밀어붙여도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이제 고쳐야 될 때, 예, 그게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예, 이분이 보내셨던 그러니까 D님 혼자만의 경험은 아니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예. 그래서 저도 어저께 그 성폭력 상담소에 활동가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예. 이런 사연이 근데 너무 많아서 네, 맞죠. 네, 예. 너무 일상적인 어떤 상담 이건 사례. 상담소에 사실 상담으로도 오지 않는 그러니까 그쵸, 사실 너무나 일상적인 예, 예. 그러니까는 뭐 데이트 관계에서 너무나 많이 그쵸. 있을 법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데이트 강간이라는 단어도 사실 데이트 관계, 그러니까 사귀는 관계 하에서의 성관계는 그 전에 아무리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강제적이어도 강간이라고 전혀 사람들에게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단어가 생겨나는 거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분이 하지만 이제 이분이 이제 데이트 강간이란 단어 안에 또 갇힐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남자친구에게 계속 그 불편한 마음이라든가 이것이 충분히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관계에서도 이것이 계속 남아 있다면 저는 다 무엇이 불편했는지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데이트 강간이다라고 그 남자친구한테 계속 얘기하거나 혹은 자기한테 그런 것이 데이트 강간이 혹시 아닐까, 내가 그런데도 이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닐까라고 본인을 자책한다거나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이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고, 관계 안에서 실제로 이제 뭐 굉장히 강제적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관계 안에서 성관계를 할 때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남자친구한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것이 수정이 안 되면 이 남자친구가 여기서도 이제 헤어져야 되냐 이런 얘기 했는데 수정이 안 되면 헤어져야 되겠죠. 아니면 관계를 이어가긴 좀 어렵죠. 근데 이게 지금 나는 남친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행인데 어떤 관계에서는 아예 이런 걸 말을 할 수 없는 관계라든지 그렇죠. 예. 이 얘기를 했는데 되게 그냥 별일 아니라고 넘어가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이들 그러죠. 그러면 일단 헤어지셔야 됩니다. 예. 그건 완전 그래. 예. 이분은 아니라 잘못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상황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관계는 정리를 해야 될 관계라는 것을 이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런 걸 한번 듣고 나면 이거는 이 관계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관계다. 이후에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트 강간이야 너가 한 건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너무 언어가 부재하고 맞아요. 사실 그 네. 언어가 세긴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뭐 너도 원하지 않았던 건 아니잖아. 이렇게 바로 반박할 수는 있지만 사실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이 이제 그런 명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했던 그 성폭력 상담소 활동가분이 그래서 얘기를 해준 게 성폭력 연속선이라는 책에 리즈 켈리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성애적 성관계는 동의, 강간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택, 압력, 위협, 강제 힘으로 가는 연속선에 있다 이런 말을 인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동의했냐, 동의하지 않았으면 강간이다. 혹은 이렇게 이분화된 게 아니라 그 선택이었냐 이건 둘에 압력이 있었냐 위협이 있었냐 이런 식의 사실 세밀한 그 각본 안에서의 그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맞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내가 동의 안 했다. 그러니까 강간이다. 사실 이렇게 동의라는 것도 다 되게 또 이제 좀 어렵죠. 큰 개념이어서 이 사람이랑 만나지 않더라도 만약 다른 분을 만나더라도 그 데이트 강간이라는 각본 안에 자신이 계속 갇히면 굉장히 자신의 자발성, 능동성이 사실은 좀 갇히는 그런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민우의 소풍 상담소죠. 네네. 책 추천 참 잘하셨네요. 예, 민우입니다. 이게 되게 세밀한 언어를 되게 말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이라서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강간을 얘기하고 사회에서 굉장히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단어를 그냥 갖고 오기는 쉽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앞으로의 방향을 봤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좋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해봐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강간이라는 단어는 사실 법적 용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오른쪽 머리가 지금 아프거든요. 근데 병원을 가서 제가 편두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저에게 진단을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단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오른쪽이 아프니까 편두통인데요. 그랬더니 의료용어는 뭐 자기만 쓸 수 있나? 그렇죠. 근데 편두통이 아닌 다른 요인 때문에 그 머리가 오른쪽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거예요. 축농증.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보통 우울이 계속되면 나 우울증이야, 나 우울증 걸린 것 같아라고 하지만 사실 우울증이라는 건 하나의 병명이고 진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와 내가 조금 우울하다, 우울감이 있다 이 문제는 다른 거다. 다른 문제죠. 네. 요거 비슷하게 강간이라는 용어가 지금 법적 용어를 일상에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 용어, 라포 뭐 이런 되게 많은 용어도 일상적으로 갖고 왔는데 강간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법적 용어인데 일상을 갖고 왔어요.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는 안 될 수 있어요. 법으로는 그러니까 법률적 용어와 지금 일상에서 관계 예. 안에서 벌어지는 있는 일과 이제 이런 언어가. 것들 예, 예. 사이에 좀 간극이 사실 간극이 있는데 있죠. 예. 이것을 의미화를 좀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거에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예, 이것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관계하는 건 언어가 없어요. 예.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좀 센 단어를 갖고 와서 사용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단어 안에 갇히기보다는 조금 더 네.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 왜냐하면 이게 편두통이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하면 두통은 원인 편두통을 하려면 또 다른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진단을 받지 않아요. 근데 제가 오른쪽 머리가 아픈 건 사실이거든요. 되게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원인은 딴 데 있을 수 있고 그냥 두통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강간이나 성폭력에 관련된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의 관계가 거기에 포함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그게 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성립되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딱 하나의 진단만 내리고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그 불편함과 두려웠던 관계, 놀라웠던 이 상황은 진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시는 거 맞는 거 맞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기획하시면 되면 제일 좋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데이트 끝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트 강간이란 말이 연인 사이에 오가고도 그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이게 일단 이렇게 데이트 강간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그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풀 수 있으면 하는 것과 실제로 강간이 일어나서 그 관계를 뭔가 피해와 가해의 조건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서 이 강간 사건을 이 관계를 풀고 싶은 게 아니라면 관계를 중심으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D님은 그러시면 좋겠고, 근데 실제로 데이트 강간이 발생은 하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 사연 보내신 분은 이제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진 첫 경험을 데이트 강간이라는 사건으로 해서 뭔가 뭐 소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고소한다거나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아서 그거랑 좀 구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트 강간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뭐 이제 관계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중심 뭐가 문제였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그 남자분이랑도 이제 성적 의사소통을 좀 더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계기로 마련해도 되지 않을까. 아까 무율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남친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그쵸. 있었다 말하기 전에 이미 그렇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친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다 자세히 들어보긴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면 그때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겠네 뭐 이러고 넘어간 건지 아니면 잘 들어보고 그 내용을 상황을 들어봤더니 실제로 그렇구나라고 이것을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건지 후회하고 있는 건지.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지금
사회에서 사실 뭐 이 이성의 관계 하에서 이 맞아요. 예, 섹스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이 진입하고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지 이 과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에 예. 그러니까 토론하면 참 좋은데 그죠? 그죠. 관계를 왜 우리는 언제 처음 한번 사귀기 시작할 때. 예, 사귀어서 좀 이제 관계가 진전되면 언제 이제 한번 첫 섹스를 하자. 그쵸. 근데 뭐 너랑 나랑 뭘 준비해보고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어떻게 해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성감대는 모르니까 처음에 이제 여기를 만져보면 어떨까. 제가 사실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첫 번째 남자친구는 아니었고 두 번째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남자친구 사귈 때 너무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남자친구 사귀면 이제 사귀기 시작한 후에 이제 둘이 성적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 거죠. 만나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통은 그러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가는 거잖아요. 술 먹다가 서로 민망하니까. 처음이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사실은 이제 또 술 먹다가 그냥 땡기면 가끔 뭐 이렇게 술을 먹는 게 또 서로 의도된 예, 각본으로 움직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사실 그쵸. 서로가 속으로는 오네. 알고 있는 그래 오늘 가는구나 이제. 근데 이제 어딜 가? 근데 하지만 또 갈 때까지 그거에서 한마디 나누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왜냐하면 예. 그런 식의 각본이 머리에 우리가 탑재돼 있어. 맞아요. 드라마나 이런 것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이미 의도야. 우연히 그럼 알고 의도야. 있어. 알고 있어. 아침에 속옷 갈아입고 왔어. 먼저 이런 경우도 많아. 준비한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10건 중에 8건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이게 약속과 서로의 진짜로 자발적 선택, 자발적 동의로 그렇게 되는 일이 별일 없는 일이 있어요. 10건 중에 8일은 그쵸. 별일이 없다니까요. 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2건, 3건은 아니다. 그렇죠. 예. 이걸 지금 생각하라고 나는 오늘 얘기하는 정말 거예요. 술만 술만 먹을 생각이었어. 그리고 아니라고 했는데도 맞아요. 어. 예. 그리고 또 심지어 하러 갔어. 그랬는데 마음이 갔는데 바뀌어. 그 마음이 바뀌어. 컨디션이 또 안 그랬어. 좋아. 오늘은 정말 몸에 조금 안 좋은 것 어. 같아. 나 사람 살이 닿는 것도 싫어. 음. 그런 경우는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서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은 말도 안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죠. 어디로 갔는데. 어떻게 예. 나를 이렇게까지 예. 시켜놓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래서 저 이제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몇 월 며칠에 뭐 어디에서 부담스럽네. 그것도 그때로 어쨌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좋다라고 아니 생각했는데 그게 서로 그런 스타일이 좀 음. 되거나 아니, 좋은 일인데 이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조금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모두가 그게 맞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그래요.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로맨틱한 이성애적 낭만 각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잘못됐는데 네, 그게 네.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좀 뭐 약간 이런 거고 남자는 뭐 되게 또 성욕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이성이 아니라 동성애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슨 아니, 그러니까 로맨스의 남자- 각본이 그쵸. 누군가 연애할 때 동성애자도 어. 이성애적 각본을 많이 가- 패러디할 수 잘- 있으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섹스할 것인지 대화를 나누지 않는 맞아요. 성애든 동성애든 맞아요. 예, 예. 대화를 별로 섹스도 나누지 그렇고. 않고 어. 갑작스러운 어떤 성적 접촉 예, 맞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마치 지금 굉장히 뭔가 엄청 하고 싶어져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면 평상시에 굉장히 하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사실은 이제 틈을 보다가 하는 거잖아요. 틈이요. 아니 그렇지 틈을보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죠. 알고 있죠. 이제 서로가 알고 있는데 서로가 예. 이제 땡긴다는 거를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예. 뭐 오늘 좀 술 좀 먹고 근데 서로 눈빛 그냥 알죠. 암묵적으로 예, 예.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암묵적으로 괜찮구나라고 서로가 눈빛을 교환한 걸로 생각했는데 사인을 잘못 받아들인 거죠. 나는 그 눈빛이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고. 저는 근데 상대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지금 싫구나 원하지 않구나 완전 알면서도 예. 그냥 무시하고 자기 이제. 욕구가 네. 더 올라온 거지. 이 남자도 알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여기서는 어, 이제 불편해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어. 내가 방엔 드렸지만 안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안 거죠. 말까지 했는데 사실은 무시한 이런 거죠, 거면- 무시한 그쵸? 거예요. 약간 예, 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관계였는데 되게 서로 이제 호감을 좀 표시한 거예요. 근데 복도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는 게 복도에서 이
이 남성이 이제 키스를 시도를 한 거죠. 키스를 하고 그런 일이 참 많죠. 많죠. 네. 그래서 와서 별일이 없었고 그 다음 이제 또 진도를 나가보겠다고 키스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도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고 하니까 괜찮은 거구나. 오케이 사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큰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 남성의 언어예요. 이게 딱 남성의 언어인데 여성의 언어는 뭐냐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 남성이 갑자기 키스를 했어요. 근데 키스를 하자마자 고개를 돌린 거예요. 더 진도를 나가자고. 근데 그 순간에 별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이고 조금 호감은 있었지만 그런 관계라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는 싫은데 또 갑자기 너무 하면 상대방이 무안할까 봐 그리고 얘기를 좀 못할 것 같아서 자신이 의사표현이 가장 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개를 돌리는 거였어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별일 없는 것처럼 상대방이 무안할까 봐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남성이 이걸 진술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한 번도 그 여성이 고개를 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딱 그냥 얘기를 들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키스를 했는데 오케이 한 거잖아. 키스를 하고 와서 되게 대화를 잘 나눠놨어. 그러니까 그 다음 진도를 좀 빼는 게 키스에 대해서 맞잖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근데 저는 그 남성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개를 돌리는지 몰랐다라고 그걸 말을 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얼버무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고 있는데 모른 척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굉장히 기억은 무시하고. 났는데. 예. 의도적으로 약간 삭제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 진짜로 이 상황만 들으니까 그럼 다음 진도 빼는 거 아니야? 와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남의 성관계를 왜 진도를 왜 자기가 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키스하면 뭐 성교하고 이거를 왜 진도를 왜 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남의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키스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할 수도 있는. 안 할 수 건데 있고 생각을 다음 바뀔 수 단계가 있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키스를 하면 그 다음에 가슴 만져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아는. 뭐가 단계가 있어. 끝이 있어. 근데 이렇게 그게 자연스럽게 될 때가 있긴 하잖아요. 키스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만지고 뭐 이런. 그래, 거. 그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또 이어질 수 있죠. 이어질 수 있죠. 근데 그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되게 세밀한 부분인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듣고 있나를 되게 유심하게 듣는 것처럼 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해 굉장히 세밀하고 예민하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뭐 예를 들면 키스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물을 하는데 뭐 올라오는 손을 막았어. 그러면 이제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완전. 근데 멈춰야죠. 근데 많은 경우는 계속 하게 되는 경우는 이게 이 막는 게 그냥 제스처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리고 완편으로는 막는 거에 더 흥분하기도 해요. 이 남성들의 이제 욕망을 구성할 때 남성들이 이제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강간 판타지가 세기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놀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데이트 강간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지만 많은 잘못되면 이게 이제 고소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본인의 인생을 시험하지 말라. 중단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올바르지 싶고. 않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요즘에 이제 막 성폭력 예방 교육 무슨 예방 교육 되게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할 때 사실 이 교육의 목적이 피해를 했으니 뭐 어디 고소 있다, 이 고소 방법이 있다 이걸 알려주기보다는 너네 이런 문화 누려왔지 하지 마라고 이 지금까지 했던 다운표 남성성, 남성 중심적 성문화 누려왔던 사람들한테 너네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 이거는 강간이야, 성폭력이야라는 얘기를 해주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제 니의 지금까지의 욕구와 누려왔던 문화를 점검해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안 듣고 있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자기의 행동을 조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 서로의 의사소통이 정확히 될 예, 수는 예.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예를 들면 여성들도 그런 식의 한 번의 예. 어떤 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한다면 정말 자신의 의사표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물론 당연히 의사표현이었는데 예, 예. 그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또 뭐 이런 것을 탑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아니다라고 그건 아닌 의사표현이구나라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내가 다음에 정말 하고 싶으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스처나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야 이제 정확히 서로의 뜻이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실 이제 여성들이 어떤 성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표현이 조금 더 그리고 맞아요. 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또 그러면 또 논란은 가슴을 만지는데 손을 막 가까이 갖고 와. 야, 더 만져.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그거를 좀 능동적인 이제 성적 의사소통을 하면 근데 여성들도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능동적으로 여성들 의사소통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까져 보여, 문란해 보여 이런 식의 얘기를 조금 덜 두려워하는 사회가 또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개개인들이 예. 좀 더 행동의 변화가. 그리고 자기의 감정이 뭔지를 그냥 아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놀라고 무서웠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쵸. 예. 그런데 그 방법이 처음에 사귀었던 남자와의 첫 관계가 항상 이러셨다면 이게 좀 다른 방법을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근데 드네요. 이분이 데이트 강간이란 말이 연인 사이에 오가고도 이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트 강간이란 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네이밍할 수 없었던 그런 언어로서 이제 기능할 때도 있는데 스스로도 그 말이 너무 무게가 세가지고 이 말을 했는데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또 이렇게 역풍이 오기도 하잖아요. 어떤 단어들은. 그래서 되게 아까 무율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통증이 있는 거 사실이라고 해서 어떤 네이밍을 가져온다고 해서 사실 그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게 싶었어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때 반폭력 감수성 키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폭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폭력이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 폭력, 뭐 언어적 폭력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완전 사람들이 높아져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얘기하면 폭력이야라는 얘기를 막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폭력적이야. 예, 폭력적이야. 폭력적이야. 그건 폭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수성을 높이는 것은 나의 위치를 파악하여 내가 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좀 점검하는 시간, 그거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자는 얘기이지 그것을 폭력적이야라고 딱 지명하여 이건 왜 그 얘기를 하면 좀 공격적 언어라서 그래요. 폭력적이야 했으니까 너 이제 말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잘하면 이건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방식으로 방식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서로 얘기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다면 다른 또 여러 가지 방식을 찾을 방법은 되게 다양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또 이 여성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데이트 강간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 이후에 사실은 언어를 이제 공을 던졌어요 이 남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이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떤 성적 의사소통이나 이후에 이제 성관계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나 이런 거를 나눌 수 있는 이제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이제 이 남성도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이 사실 안 그러면 이 여성은 막 괴롭고 분열하고 막 고통만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되는 몫은 이 여성도 있지만 이 남성한테도 분명히 굉장히 크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남성이 먼저죠. 근데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를 잘못한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이후에 그것이 다음 관계를 갖든 어떤 관계를 갖든 것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예. 그러면 이 사연이 생각보다 네. 어려운 사연이었는지 되게 할 얘기가 그런 많은 얘기가 많죠. 예.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은 주제여서 이게 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 보내주신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무율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평소 팟빵 게시판에 후기로 남기는데 이번 제보는 익명성이 필요한 것 같아 메일로 보냅니다. 저는 고대 졸업생인데 얼마 전 고대가 또 페미니즘으로서 들썩였다고 하더라고요. 모과 구성원 몇 명이 모여 페미니즘 소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름을 광란의 난교 파티라고 지었다고 해요. 줄여서 난파. 난교가 여성이나 성소수자의 성교를 낮추는 말로 주로 써 있는 것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모임 이름의 의도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 과의 다른 어떤 구성원이 난교 파티는 과의 명예를 떨어뜨리니 이름을 바꾸든지 학과 타이틀을 붙이지 말아달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학교 커뮤니티와 SNS 댓글을 보니 이 문제 제기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고추밭 사건이랑 뭐가 다르냐는 말에도 동의한 사람이 많았어요. 여기에서 이제 고추밭은 모 학과 남하고 몇 명이 만든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인데 그 페이지에서 일반인 몰카를 공유하고 학과 여하구들 외모를 평가해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예. 대외적으로 쓰이는 단체명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말, 의미 설명 없이 듣는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모임 이름으로 난교 파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비속어도 아니고 난교라는 단어를 혐오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난교가 혐오 표현으로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성엄숙주의를 타파하려는 의도가 보여 정말 의미 있고 재기발랄하게 비꼬았다고 생각했어요. 장미꽃배님 닉네임처럼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장미꽃뱀님 닉네임처럼요라고 써주셨으니까 장미꽃뱀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면서 이게 왜 문제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의미가 발생하는 건 사실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좌지우지되잖아요. 예를 들어 최근에 뭐 10대 페미니스트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모임 이름을 요즘 것들 뭐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센스 것처럼. 있다. 센스 있네. 근데 만약에 5, 60대 성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게 재밌겠다. 본인들이. 그러면 뭐지? 신세대이고 싶은 건가? 네, 요즘 것들 그러고 싶은 바람. 요즘 것들 괜찮은데. 요즘엔 5, 60대가 요즘 것들이 있어. 예. 아니 그러니까 10대가 요즘 것들이라고 했을 때의 정복성과 예. 이게 되게 다른 거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난교 여성 페미니즘 모임을 난교 파티라고 하는 것과 남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난교 지들은 이제 진짜로 하니까 그러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언어가 불필요한 집단한테는 그거는 이제 의미가 발생하지 않지 너네한테는. 하지만 어떤 집단한테는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저 그 얘기할 때 문제 제기했던 사람 중에 여성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남성 여성이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난교를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한 그러네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 난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문란하게 성행이네요. 상대를 가리지 않고. 뭔가 상대를 가리지 이 않고. 설명만 봐도 되게 웃음이 지어지면서 참 뭔가 부럽다. 전복. 왜 싫어? 그러니까 이 어떤 자신이 도달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질투일까요? 왜 사람들 이 말을 싫어하지? 아니 그러니까 뭐 과에 무슨 명예를 실추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복의 의미와 풍자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해가 부족하고 그냥 싫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 싫을까? 왜 싫을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어떤 게 싫을까?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외부인들이 소모임 이름을 두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너네 과에서 난교한다며라는 말들을 했다. 뭐 그런 표현들? 이러면서 이제 우리 과에 불명예가 됐다. 우리 과 사람들이 다 난교하는 줄 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아니 그러면 불화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지향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받아칠 때. 아니 우리도 사무실에서 일할 때 뭐 우리가 이제 성폭력 뭐 이슈를 하고 낙태도 있으면 낙태 누가 했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성폭력 누구지? 성폭력 담당. 성폭력 담당자 담당 누구지? 이런 거? 성희롱 담당. 난 낙태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슈 활동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떻게 낙태를 막 얘기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맥락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그 맥락은 아니지 않아요? 아닌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너네 과에서는 난교한다며라는 것이 난교 모임을 한다며라는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재밌자 웃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모임이 이름을 이렇게 이거는 명명한 여기서 난교한다면은 그 난교라는 소모임을 지칭해서 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 모임 그 이중적 나는 의미를 서- 난- 쓰면서 아. 깐죽거리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끼리가 아니라 제 어느 다른 사람이 와갖고 민우에 너네 낙태한다며? 아니 뭐 민우에 너네 성희롱한다며? 성폭력한다며? 이러면서 누가 깐죽거렸다. 농담했어. 농담처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럼 막 아무도 웃지도 않을 웃지도 텐데. 않고. 아니 뭔 소리야? 어. 웃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뭐 그렇죠. 그냥 걔가 이상한 애다 이렇게 생각. 그런 농담 자체가 사실 이상한 거죠. 이상한 거지. 그런데 왜 그런 류의 이야기를 가지고 소모임을 폐쇄해라라는 둥의 얘기를 되게 하느냐라는 코믹하네요. 거. 네. 그래서 결국에는 소모임을 만들자마자 이름 때문에 일주일 만에 와야 됐대네요. 아니 말이 돼요? 난파가 난파되었습니다. 난파가 라고, 난파되었다. 하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아요. 이런 이름보다도 훨씬 뭐 이름 비슷한 이름들이 지금 뭐 많지 않았나요? 많죠. 네, 뭐 예전에는 변태 그쵸. 소녀 하늘날 네. 난가 있었죠. 네, 어느 학교에. 성소수자. 성소수자. 성소수자 모임. 예, 지금도 있고. 네. 그러니까 변태라는 것이 어. 이제 동성애자를 제일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 사람들이 막 너네 변태 있다며 이렇게 하는데 왜? 맞아. 이렇게, 맞아. 어. 이렇게 이게 왜 없어질 정도가 되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촌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그래요. 이게 이거는 대단한 그런 이름도 아닌데, 아닌데. 난교 파티라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리고 여성들한테 난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붙는 아. 굉장히 문란하다. 이제 어. 이 여성을 이제 굉장히 그렇게 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전복적으로 쓴 건데 그냥 좀 비겁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지 싫은 않은 거 거예요. 아니야? 그리고 네. 고추밭 그 사건하고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예. 네, 그거는 사실상 범죄인데 그러니까. 일반인 몰카를 같이 보고 뭐 그 이런 고- 거는 아니 그리고 고추밭이 그 고추밭이 진짜 어떤 풍자적 개념이 1도 없잖아. 그러니까 진짜 고추밭이 진짜 고추밭이야. 거기서 몰카 찍고 남자들은 어. 정말 밭이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풍자가 있어, 해악이 있어, 뭐가 있어? 뭐가 지향점이 진짜 있어. 고추밭이야. 고추밭을 지향하나? 하여튼 고추밭을 지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랑 네. 비교도 안 되고 이거는 다시 아니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은 진짜 난교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렇죠, 정난하지. 사실. 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부추겨주고 이해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성욕이나 이런 것이 참지 못한다. 아니 고추밭에서는 진짜 고추밭 지네들 이 짓을 했잖아. 그러는데 여기 난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정말 안 되네. 네. 난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모임이 결국에는 이런 논란으로 해체됐다는 것 자체가 이과에서는 불명예가 불명예다. 아닐까. 정말 그죠? 불명인 줄 알아야 될 텐데. 예. 참 이거를 성공적으로 또 해체시켰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되게 걱정이네요. 오. 네,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파티로 하나 난교 말고 뭐 난교 없을까요? 파티 2 비슷한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뭘 다 더, 이제 더 문란한 이름으로 뭔가 아니 뭐 홀수 저희 파티 뭐 이런 걸 해야 해장 되나요? 상담소가 힘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보기에는 이거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접는 게 너무 예, 억울하다. 억울하다. 이거는 좀 아니다. 참. 네. 예. 그러면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 모임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예, 드리면서 난파 다시 살아나기를 예, 희망합니다. 의미 있고 재기발랄하게 비꼬았다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최근 이슈를 좀 얘기해 볼까요? 그거 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 외교관 칠레에 가가지고 10대 나 못 연기자 봤어. 얘기해줘. 모르세요? 그 사건. 예. 아니 저는 그러니까 어저께 최근 뉴스 이슈. 예, 예. 어저께 뉴스에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서 나오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무슨 아예 거기서 이제 모자이크 영상이. 처리 없이 그냥 영상이 이렇게 나왔던데 예. 칠레 한 외교관이 거기에 10대 그 청소년을
이제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나? 그저 이렇게 음.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칠레- 가 요즘 한류가 되게 아. 센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준다면서 이제 약간 성추행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가지고 칠레 한 방송사에서 이런 제보를 받고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연기자를 10대 소녀처럼 해서 그 외교관한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외교관이 이 연기자에게 계속 이제 뭐 섹시해 보인다, 네 가슴에 뭐 잠들고 싶대나 뭐 어쨌든 뭐 이러면서 키스하는 장면, 키스를 나오고 있죠, 그게 지금. 영상이 찍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한 또 그 여성 그러니까 소녀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여성이 너무 무섭다. 그러지 말아라. 약간 이런 말이 나오고 계속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외교관이 나중에 그 방송사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한다. 뭐 이제 이러면서 약간 비는 장면 이런 게 나온 영상이 그대로 네. 이 방송이 그러니까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제 예고 영상으로 그걸 이제 틀었고 아마 어저께인가 밤에 뭐 그게 방송되나? 가지고 뭐 거기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칠레 사람들, 뭐 교민들 막 엄청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뉴스에. 그 칠레 외교관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칠레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인 거죠. 정말 안에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어떤 그 멘트나 아니면 이제 이 댓글에서 그중 댓글 중에 좀 마음이 그랬던 게 한류가 걱정된다. 그게 이제 뭐 사람 헐. 국가 이익 제발 뭐 그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런 게 전 너무 참 사람들이 그 와중에 돈 생각을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류 지금 박근혜 때문에 정 떨어지지 않나? 그러니까요. 국가 이미지는 지금 누가 제일 얘기를- 망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어쨌든 그 사람의 그런 식 행동으로 피해 입었을 사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있잖아요. 많은 소녀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인생에서 입었을 어떤 그 피해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공감된다거나 그것이 걱정되기보다는 어떤 한국에 대한 피해 뭐 이런 게 막 걱정되는 게 아니, 그리고 저는 나는 그거를 참- 이렇게 해서 했잖아. 10대 여성을 예, 연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예, 그것도 예. 문제제. 그것도 과연 그 윤리적인가? 저도요. 예, 어. 예. 그건 아마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이제 경찰이 이제 직접 뭐 그렇게 뭐 다간다든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연기자를 그 더군다나 10대처럼 보이게 분장했겠죠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10대를 한 건 아니겠지. 난 이런 또 깜짝 그래 진짜 실제로 하진 않았겠죠. 그러진 않았겠죠. 청소년인 경우에 조금 진술 받고 달라서. 그러면 좋았을 걸. 그냥 실제로 그거를 아마 조금 뭔가 선정성 같은 걸 좀 생각했겠죠. 방송이니까. 예. 네, 좀 이제 그걸 이제 잡아내려고 그랬겠죠. 그런 제보는 받아서 나중에 실제 피해 소녀 그 여성의 인터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긴 상습적으로 하죠. 그러면 그냥 잠깐 접근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도 참. 완전 상습범인가 보네. 그러니까 예. 저는 아니 이게 지금 많이 족쳐야 됐다고 생각해요. 외교관이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적이 지금 벌써 뉴스에 터지는 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예. 이러면 얼마나 많다는 또 건가 이런 비일비재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대체 어떻게 이 나라 정부는 지금까지 굴러왔던 거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것도 이제 그렇게 걸리니까 걸리는 거지. 맞아요. 그런 거 아닐까? 되게 걱정도 되면서 엄청날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와 이런 일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이 어제 보면서 정말 근데 그 영상인가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막 돌고 있잖아요. 예. 전 진짜 그거 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음. 그 장면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 언론의 역할이랄지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이러는 데 있어서 그 장면에 대한 필요를 얼마나 고민했던가에 대한 생각은 이미 들더라고요. 딱 그렇게 했다. 외교관이 10대 청소년한테 그런 일을 했다. 제보가 요것만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얘기만 딱 들어도 지금 딱 듣는 순간에도 완전히 다 알겠거든요. 그 판이 굳이 상세한 그런 거를 안 해도 다 알기 때문에 뭐 동영상은 굳이 안 돌아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미 뭐 너무 많이 너무 많아요. 받고 너무 많이 이게 터졌어요? 칠레에서 이미 그게 장면이 떠가지고 다. 그게 페이북으로 먼저
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공중파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사실 사건일 수밖에 없잖아요. 큰 이게 사건이겠죠. 안 다뤄지는 것도 사실 문제일 텐데 다뤄져야죠. 져야 되는데 다뤄져야죠. 어떤 방식으로 다룰 건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외교관이라는 정도의 지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의 의식으로 이 지금 공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는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예, 하는 꼬락서리를 가서 지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전혀 이 성폭력이라던가 그러니까 이 공직자가 가져야 될 쟤들. 어떤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내부적으로 공유되거나 확인되지 않고 이 업무가 수행되고 있구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완전 정말 국가 기강이 이게 웬일이야? 기강이 있나요? 기강이 없습니다. 참. 이게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또 한창 많이 얘기되고 있는 드라마 도깨비가 도깨비, 있지요. 얼마 네. 전에 네. 저희 활동가들은 여기 설렁탕. 설렁탕 PPL을 하는 이유를 알았다며. 예,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도깨비에 나온. 네, 도깨비 설렁탕 하나 주세요. 이렇게 다 이름 알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큰 설렁탕. 네. 예. 그 네, 도깨비 나도 설렁탕 도깨비 설렁탕 부르는군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정도로 요즘에 인기가 많죠. 예, 네. 한데요. 보시고들 계세요? 예, 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간간히 봅니다. 저는 찾아서 봅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는지도 알겠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아마 예. 지금, 네. 그리고 저 완전 그러니까 공유와 공유가 939살이고 예. 저기 누구죠? 김고은이 나오는 배역이 이제 19살. 19살인데 예. 이제 공유는 누가 봐도 그냥 30대 중후반처럼 생긴 예. 건데 그리고 아저씨라고 또 계속 부르잖아요. 바로 그쵸. 부르고 예. 지금 10대고 고3이고 고3이고. 예. 그래서 야 이거 나이 차이가 이 환타지. 네. 아재들의 환타지. 완전 대저씨 아재 환타지. 고등학생하고 사귀고 싶어. 사귀고 아재들이 싶다네요. 완전 환타지죠. 예. 심지어 그리고 수호신이고 수호신이야. 그리고 다 가졌어. 모든 걸 다 해줘. 그리고 그리고 막 보통 이제 고3은 예. 사실 그 고3 캐릭터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 맞아요. 그 많이 얘기 제일 하잖아요. 많이 하죠. 비현실적이다. 그러니까는 고3은 이제 찌들어 있고 사실은 근데 삶 자체 지금 지들어야 있는 근데 굉장히 밝고, 밝고 귀엽고 너무 긍정적이고 귀엽죠. 뭐 공부도 잘하고 근데 신데렐라. 생활은 어렵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굴하지 않고 뭐 이런 사실 캔디. 굉장히 예. 비현실적 캐릭터잖아요. 보통은 이제 맞아요. 짜증 가득하고 막 거의 스트레스 다 쌓이고, 힘들고 다크서클 막 먹구름 잔뜩 끼어져 잔뜩 있고 껴있고 그 예민하고 막 어. 승질 내고 장난 막 아니죠, 고3.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막 맑고 계속 참 맑고 막 그러니까 장르가 귀엽고 막. 또 이제 이게 로맨틱 코미디여서 그런 거는 맞는데 네. 저도 처음에 볼 때 딴 거는 안 불편한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네. 19이고 이게 30대 그렇게 후반. 예. 좀 뭔가 이게 너무 남성들 욕망을 근데 이제 939살이기 때문에 934 934살 뛰어넘는 9세였나? 그걸 약간 이제 예. 중간에 이렇게 뭐죠? 희석시키려고 그런 건 한데 희석은 저는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희석이 약간. 900 몇 살이 희석이 되려면 예를 들면 뭐 그 사람 누구죠? 여진구 정도가 남자 주인공이다. 이러면 여진구인데 900 몇 살이야. 아, 그럼 약간 희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봐주겠는데 이 공유면 너무 30 아저씨인 거죠. 그냥 예. 9살 남자죠 그냥 그냥. 카누 아저씨. 어. 하나 그거를 뭔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저도 그 불편함이 약간 그러니까 조금만 뭐 한 29이었으면 어땠을까? 약간 그냥 별그대에서 김수현이 엄청 오래 산 사람이고 전지현이 그쵸. 나이가 조금 많은 걸로 있죠. 나왔죠. 맞아요. 예전에 예전에 별그대에서. 그때는 별 문제. 그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지 당연하죠. 왜냐면 않았으니까. 외피적으로 김수현이 훨씬 어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세가 좀 됐죠.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실제로 오히려 배우의- 연상연하, 그러니까 여성이 연상이고 여성이 연상이고 연하로 나왔잖아요. 연하인 느낌으로 봤죠. 아무리 이 사람이 오래 살았다라고 그쵸. 해도 그쵸. 예. 실제로 그쵸 음, 이 느낌이. 예. 근데 괜찮았는데. 여기는 이제 공유가 누가 봐도 많아 많았고. 보이고 김고은도 사실 20대 중반이긴 하지만 아, 예, 그래요?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고3이 적절해 또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잘 어울리잖아요. 예. 그게 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푸른 바다의 예, 인원가요, 예. 전설인가요? 예. 그 거기에서
전지현이 외피적으로는 연상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근데 그렇지 오래 살았지. 예 그리고 실제 나이 거기에서도 이제 인어 오래된 예. 그 수백 오래 년. 묵은 맞아요. 약간 이무이 같은 그런 거니까 인어가 그러네요. 인어가 나이가 안 드나 봐. 그러니까 그런 왜 그러지? 그런데 만약 거기서 이민호가 19살로 나온다. 고등학생으로 나온다. 이게 가능했을까요? 과연? 안 드라마 가능했죠.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그 근데 이게 성별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인어가 어린 적이 있었어요. 이민호가 어릴 때는 인어도 같이 어렸어. 어렸죠. 인어가 어른이 아니었어. 애기였죠. 예. 그러면 인어는 약 30대 정도 되면 끝인가 봐. 노화가 멈추나? 그런가 보네. 뭐 그것까지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정말 인어 어딨나 막. 아니 그때는 그거 맞췄어요. 나이를 같이 성장하는 것처럼 좀 맞췄거든요. 사람들하고 그게 너무 이상해 보일까봐. 그렇죠. 그때 애기였을 때 이민호가 애기였을 때 음. 여전히 전지현이야. 그럼 예. 되게 이상했겠다.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 같이 막 뽀뽀해. 그거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네, 얘기잖아요. 판타지 작동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한타지 그건 이제 작동하죠. 범죄로 딱 느껴지는데 네. 이거는 지금 범죄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로맨틱한 어떤 설정으로 계속 보이고 약간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쵸. 그런 예. 느낌의 완전 로망. 어떤 면에서 이제 여성들의 로맨틱도 충족시켜주죠. 그런데 900살이고 돈 많고 많고. 어,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금 나오고 생기니까. 그런 남성 그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원래 김고은이 그렇게 귀여운 분이셨나요? 근데 이제 거기 연기를 좀 잘하시는 거죠?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예, 잘해요. 그죠, 그렇죠. 되게- 그 짧은 소리를 원래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은 근데 아닌 사람들이 거죠? 너무 귀여운 척 오바해서 귀여운 척 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몇 회까지는 되게 귀여웠는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좀 약간 원래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저 근데 처음 봤어요 김고은 아. 나오는 거. 아니 근데 저희 그 김혜수 씨랑 같이 찍은 영화 있잖아요. 그 거기선 아. 전혀 그렇지 않았던 되게 느낌이거든. 강한 스타일이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이분 연기를 연기 잘하시는 잘하는 건가 거지.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사에 매력이 있어. 대사는 너무 잘 잘 쓰죠. 쓰지. 사실 김혜수 한 작가가. 인정할 수밖에 그래요? 없어. 대사가 네, 왜 좀 세련되지 않았어요? 농담치고 약간 이런 게 이게 그 김은숙 작가 드라마 보면 세련되려고 되게 애쓰는 애쓰는다? 느낌이 되게 이물감이 저는 좀 약간 있어요. 있고. 근데 이거를 김은숙 작가 드라마를 왜 보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도깨비 보니까 이게 매력이. 되게 슬프면서도 유쾌하고 이런 거를 잘 접목하더라고요. 네. 그 되게 묘미가 있는데 어떤 같은 대사라도 촌스럽고 되게 유치뽕짝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교묘하게 필리면서 웃겨. 웃기게 있게 하는, 하면서 세련되게 그런 게 있고 약간 트렌디한 드라마 같은 맞아요. 느낌이 딱 들기는 그리고 하죠. 음악, 맞아. 음악이 연출이 좋더라고요. 예 연출 잘하더라고요. 아 근데 내가 거기에 치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제가 재방송 자주 본 건 아닌데 잠깐 틀면 잠깐 그 시부분 계집애 나오는 거? 뭐 계집애가 뭐 나와가지고 뭐 첫사랑 김인육 이름이 씨가 나와요. 인육이에요? 예, 몰라요. 이름 되게 별칭인가 무섭다. 뭔가. 근데 계집아이가 뭐 예, 조그만 아니 계집아이가. 저그 시가 너무 듣기 싫거든요. 근데 그 시가 계속 자주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해상신에도 맨날 그 씬이 나오고 음. 그게 그 작가의 완전 로망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씬인가 시인가 봐요. 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시냐면 무슨 김인육이 난 이름을 기억해. 이름이 왜 김인육이야? 막 이러면서 봤는데 뭐 약간 뭐 저 조그만 계집아이가 그러니까 나한테 나에게 와서 왔다. 질량의 법칙이 무너졌어. 얘 하나로 내가 전부가 됐어. 근데 계집아이가를 두세 번이나 맞아요. 계집애란 말이 그래요. 계속 나와요. 그러면 첫사랑이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렇지. 공유 첫사랑으로 이제 딱 그 예. 장면이 네, 그 드러나는. 계집애 이러면서 그 김고은의 웃는 얼굴이 계속 이렇게 막 뛰는 거 이렇게 어, 하늘 참- 보고 이렇게 단발머리 고3 해서 그렇게 그러는 안 뛰어.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막 귀엽게 뜨는.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 현실적으로 고3 막 계속 신경질 내고 아저씨 막 짜증내고 아 진짜 개저씨 돈이나 막 내나 이제 이러면서 약간 유인나처럼 좀. 그랬으면 아 좋았을 유인나 너무 텐데. 캐릭터에서 괜찮죠. 유인나 너무 막 유인나 거기 인생 캐릭터 많아. 어. 너무 매력적. 거기서 윤나가 제일 짱인 것 같아요. 완전 짱이야. 유인나가 제일 매력적이죠. 예, 거기서. 제일 매력적이에요. 우리가 막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도깨비를 보면서 근데 매해 울어요. 이건 다른 포인트인데. 맞아요. 뭔지 알 것 아 저는요 이게 정말 떠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 이승과 저승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요걸 보이잖아요. 그게 나오잖아요. 뭐죠? 저승사자. 이 생의 삶과 저생의 삶을 보여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슬픈 장면이에요. 모른다 또. 저승사자의 존재가 슬퍼요. 예, 그 존재가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아 이게 죽어서 이렇게 죽어서 가는 사람들. 그 저승으로 갔을 때 이렇게 차 한 잔 마셨을 때 나오는 하나씩 얘기들. 사연들. 아 그게 다 슬프다고요. 또 얘기하니까 또 눈물 날라 그래. 햇빛 만난 그거- 사연이. 그렇구나. 요즘 혹시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도 고사요? 그렇고 어. 힘들어서 그런가? 아니 나는 하여튼 거기 사람을 딱 후벼파는 거기에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는 장면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 가는 사람을 저렇게 만나서 같이 얘기를 저런 생각하면서 가겠지 그런 게 있는데 연말이라 무일님이 아니 몰라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구나. 저는 무율님 우니까 좀 아니 그런 거 있는데 아니 근데 도깨비가 이렇게 뭔가 정서를 건드리는 게 저는 그 도깨비라는 존재도 칼에 이게 찔려가지고 칼을 빼면 죽어. 근데 네. 죽는 게 고통스러울 테니까 그런 설정도 되게 올드할 수 있는데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승사자도 그렇고. 아, 이게 갑자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이 저승사자 얘기를 조금 더 조리 있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거야. 거기서 저승사자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에요. 저는 예. 오히려 도깨비보다 훨씬 담백해요. 담백하죠. 저승사자가 예. 훨씬 멋있는 맺고 캐릭터다. 끊는 것도 분명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나이 차이만 덜 나도 이입되는 게 있어요. 저는 막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 나이 맨날 여자는 나이 한참 어리고 남자는 나이 막. 근데 예를 들어 유인나랑 지금 서브 메인 주인공이잖아요. 예. 이동욱이 그 관계 훨씬 더 준영이었어. 예. 우리 유인나가 막 뭐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 연락 안 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고. 훨씬. 이거 보면은 막 나도 스트레스 받아 긴고음 싫어하면 안 되는데 나도 약간 싫어지고 막 기운 척하면 난 그러니까 기혼 척 그만하지. 혀 이제 풀지. 그럴 때 됐는데. 근데 누가 트위터에 이제 여성 혐오를 비판하면서 우리가 여성 혐오할 때가 있는 게 특히 여자 배우들에 대한 캐릭터 때문에 짜증나. 아 왜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서 그 여자 배우를 싫어할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긴고음 보면서 정말 캐릭터 문제인데 그냥 배우를 싫어하게 왜 저 돼. 혀를 저렇게 하지? 나 진짜 너무 힘들다. 근데 유인나 보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을 너무 분열을 느끼게 하는가 막 귀여운 척하고 막 이러니까 나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재밌는데. 그래서 그럼 우리 유인아 얘기 좀 더 해야 되겠네. 나 그때가 훨씬 나. 이동욱이랑 맞아. 둘이 그럴 때가 훨씬 낫고 여기는 또 고등학생이야 막 하면서 막 쉬라고 그러고 막 사장 없을 때 쉬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유인나? 하여튼 막 대사 팍팍 튀어. 그죠? 너무 전화번 주세요 막 이런 거 이런 거. 음. 좀 그러니까요. 너무 흥분해져. 그러니까 여배우의 캐릭터를 그 작가들이 이상하게 안 좋게 만들어. 그 너무 전형적으로 이미지를. 예. 자기 근데- 판타지 다 넣어가지고. 근데 고은 씨는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분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연기를 같아요. 잘해요. 잘해서 저걸 저렇게 소화하잖아. 아니 그래서 전 너무 맨 처음 귀여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는 약간 이 입을 공유한테 했나 봐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공유가 벌써 이런 생각 전혀 안 들고 김고은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귀엽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공유 너무 멋있는 척을 많이 하잖아요. 막 이렇게 바바리 둘이 막 저승사자랑 둘이 있고 나타나가지고 막 갑자기 지키다가 차에서 그런 장면 너무 막 싫었어, 나도 그 막 장면. 막 억울하더라고. 손발이 막 막 억울하더라고. 거의 왕자님처럼 등장하잖아요. 휘날리면 진짜 뒤에 쫙 불빛 비치고. 근데 그거 알아요? 대부분의 드라마가 백마탄 공주님 드라마다. 백마탄 공주님? 그러니까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있잖아. 이 남자 주인공 인물에 백마탄 공주가 나타나 항상. 그래서 구해준다고요? 구해줘. 공주가 구해준다고? 어떻게 구해주냐면 남자를 만들어줘. 되게 슬프고 힘들고 막 이랬는데 여자 주인공 막 모든 거에 밝고 막 긍정적이고 돈은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남자 주인공을 비로소 남자로 만들어줘. 그렇지 야수도 그래서- 이제 왕자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백마탄 공주를 꿈꾸잖아요. 자기를 멍청한 자기를 남자로 아버지로 남편으로 백마를 따야 돼요. 승질나. 그런 욕망이 남자들이 판타지 백말 훨씬 못하고 이제 걸어온 걸어온 뛰어온 훨씬 공주. 많아. 그 욕망이 훨씬 많아. 그래서 자기의 어떤 아내가 내조해줘서 자기가 비로소 누가 될 거라고 여자들이 그럴 것 같아요. 남자가 내가 봤을 때 훨씬 그래. 그렇지 여자는 뭐가 되지는 않죠. 여자는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지. 여자는 만들어주죠 항상 인간으로. 어. 모든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짐승에서. 그런 생각을 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드라마가 그렇게 보이는 거야. 딴 얘기고요. 김고은도 하여튼 검을 빼주잖아, 그죠? 아니, 그러니까 다 공주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
예, 도깨비 조금 그런 장면들 많이 음. 좀 빼면서 가면 음. 저희들이 좀 더 덜 힘들게 덜 드라마를 힘들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작가님 조금만 좀 어. 이런 얘기들 여자들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조금 들어줘야 될 것 그 같아요. 작가님이 안 변하시더라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요. 너무 한타지가 너무 그리고 심하셔. 재벌 판타지 그렇게 이제 안 쎄. 그만해. 재벌 판타지 너무 많이 넣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래요. 근육 남성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이분 어. 예, 몸 좋은 남자 분들. 캐릭터를 너무 매력적으로만 너무 약간, 만들어. 예. 남자만 그리고 많이 살리죠. 보통 요즘에 이분. 알죠? 이게 목폴라 아니 뭐죠? 이거 뭐라고 그러죠? 터틀넥? 완전 많이 완판되고 있는 유행이래요. 거. 도깨비 공유 그 때문에. 공유가 많이 입어서. 아니 그리고 거기 나오는 그 삼신할매 있잖아요. 이혜리가 어.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네. 빨간 예, 옷 예, 입은 분.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 나오면 확 무서워. 삼신할매 멋있어 그런지 확 무서워. 확 무서워. 그리고 너무 막 뭐 강렬하죠. 강렬하게 그리고 그분의 작동이 뭔지를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악역이야 뭐야? 이분 캐릭이 뭔지를 어. 모르겠어서 그래서 삼신할매인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리고 이제 이 와, 유인나와 저승사자를? 이동욱의 관계에 또 저주를 하는 건지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지금 방향을 알 수가 없어서 악역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 얘기하니까 또 생각났어. 푸른 바다에 거기에서 네. 그 저기 형? 형. 그 악역? 사람이 악역인지 무슨 역인지 되게 애매하죠. 애매한 사람들이 흑화를 할 것 같은데 나는 좀 나중에 왜? 언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역 언제 되는 거야? 지금 애매한 예전에 눈빛이 한번 계속 악역 흔들려. 동생을 괴롭혔잖아요. 어. 그 못된 짓 하고 맞아, 했는데 맞아. 근데 지금 착하게 하고 엄마를 되게 위하잖아요. 근데 언제 엄마의 범죄를 막으려는 거지. 그냥 그죠? 착한 아들인데 나쁜 거야, 착한 거야 모르겠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생각 떠오르네. 맞아요. 우리가 너무 드라마를 깨고 있죠. 예. 아니 삼신할매가 그래서 막 그 이동욱이랑 저승사자한테 네. 아니 유인나한테 뭐 대가가 있을 것이다. 어, 막 그랬잖아. 너무 무서운 거야 나는. 대가 있으면 아기 낳게 하는 거 아니야? 삼신할매니까? 대가가 애기야. 애도 죽일 것 같지 않아? 아니야, 삼신할매는 점지시키러 오는 거니까. 아 그런 거예요? 예. 상식이 떨어지는 뭐 예측이 보여요.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 무슨 사람이지 막 계속. 아니 근데 잘못한 건 지금 사자고 그쵸, 전생에서 그 유인나는 죽은 사람 온 거잖아. 죽임을 당한 경우였잖아요. 왕비. 근데 대가를 유인나가 치르면 안 되지. 슬픈 일이지. 근데 저승사자를 계속 살고 있잖아. 인생의 슬픈 장면을 맨날 보면서. 아. 지금 저승사자는 톡톡히 처벌받고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인데 그 일이. 혹시 저승사자세요? 차 한 잔씩 돌려야 되겠어. 무서워. 네. 마무리를 그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 올라왔죠, 아까 했는데 지금. 다시 삼신할매 얘기가 돼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고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